문제 1번 검은공 4개와 흰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때 원점에 놓여있는 점피가 원점에 놓여있고 점피를 다음 규칙에 따라 좌표 평면 위에서 이동시키는 시행을 한다.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 후 이 공이 검은 공인 경우 총 6개 중에서 검은 공이 4개가 있으니까 그럼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6분의 4, 3분의 2일 텐데 그 3분의 2의 확률로 검은 공이 나오면 그때마다 점피를 그 이전 좌표에서 y좌표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x좌표의 값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제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검은 공이 처음에 원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x좌표만 본다면 그 x좌표가 검은 공이 나온 횟수에 따라 가지고 0에서 한 번 0이 그 검은 공이 한 번 나오면 2로 바뀌고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면 그럼 2 대입해서 6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14 그리고 3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총 4번까지 우리가 그 x좌표가 어떻게 바뀌는가 검은 공이 나온 횟수에 따라서 그걸 따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겠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살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흰 공이 나왔을 때는 그럼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 흰 공이 나올 때에는 x좌표는 그냥 두고 y좌표를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니까 y좌표는 흰 공이 나온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y좌표의 값이 달라지는데 한 번 나올 때마다 이 규칙에 의해서 바뀌니까 처음에 y좌표가 원점에 넣어 있었기 때문에 0이었는데 그러면 흰 공이 한 번 나오면 마이너스 3으로 바뀌고 또 한 번 나오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9가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39를 대입해주게 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이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20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검은 공이 몇 번 나왔냐에 의해서 x좌표가 바뀌고 흰 공이 몇 번 나왔냐에 의해서 y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점 P가 뭐 이제 어떤 점으로 이동이 될지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적당히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4번 반복했을 때 점 P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다 따져내서 그 xy좌표의 합의 기대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건 4번 시행했을 때 그때 그 4번의 시행 중에서 검은 공이 몇 번 나왔냐 그것이 x좌표도 결정하고 y좌표도 결정하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를 결정하는 상황이지.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일일이 써줄 필요 없이 우리는 이 상황은 이제 결과만 쓰자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이 시행을 4번 반복했을 때, 그러니까 시행을 4번 반복했을 때, 반복할 때, 그때 검은 공이 나온 횟수와 이렇게 이런 식의 검은 공이 나온 횟수와 점 P의 좌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좌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주자고. 그래서 4번의 시행 중에서 여기에 검은 공이 나온 횟수, 검은 공이 나온 횟수, 그리고 점 P의 좌표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 검은 공이 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4번 중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모두 검은 공이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그때 검은 공이 한 번도 안 나왔다면 흰 공만 4번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점 P의 x좌표는 0이 되고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때 흰 공이 4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2번, 3번, 4번 해서 y좌표가 마이너스 120 이렇게 돼 있을 게고 검은 공이 한 번 나왔다라고 한다면 x좌표가 이제 2가 돼 있을 거고 그럼 흰 공은 3번 나온 거니까 마이너스 39가 y좌표가 되는 상황이고 검은 공이 2번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6 그리고 마이너스 12 검은 공이 3번 나오면 14 그리고 마이너스 3 검은 공이 4번 나왔을 때 30 그리고 0 이렇게 되겠지. 이런 표를 우리가 제시하면 이제는 따라서 하면서 얘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합,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x라 하면 x의 확률 분포 표는 다음과 같다 하고 x의 확률 분포를 이제 얘기해 주자고. x의 확률 분포 표는 하고 이제 표를 얘기해 주자고.
x, px. 일단 검은 공이 전혀 안 나오는 경우가 x좌표와 y좌표 합이 마이너스 120이 되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120. 이건 검은 공이 전혀 안 나온 경우고 흰 공만 4번 나온 경우야. 그런데 매번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4번을 뽑았을 때 흰 공만 4번 연속해서 나올 확률은 3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검은 공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xy 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37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그때 검은 공이 한 번 나오고 흰 공이 3번 나온 경우니까 4C1 4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검공이 2번 나온 경우에 xy 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6이 되고 검공이 2번 나온 경우니까 4C2 6이 되지. 6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검은공이 3번 나오는 경우가 xy 좌표의 합이 11이니까 11. 그리고 여기에는 4C3 그러니까 4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되고, 검은공이 4번 다 나온 경우 xy 좌표의 합이 30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때의 확률은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하면서 결론을 이제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x의 기대값은 2x는 하고 이제 식을 만들었죠. 이게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0 곱하기 3분의 1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7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2 3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에다가 6 3분의 2의 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제곱 그리고 11에다가 4 3분의 2의 세제곱 그리고 3분의 1 그리고 30에 마지막으로 3분의 2의 4제곱. 이 계산을 이제 우리가 해줘야지. 3의 4제곱 분의 1로 묶어내주고 3의 4제곱 분의 1 묶어내주고 나머지 이제 써주자고. 마이너스 120 그리고 여기에는 8 곱하기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에다 8을 곱해주면 이게 8, 7에 56 38에 24 296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96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36에다가 4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44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11 44에다가 8을 곱하는 거야. 44에다가 8을 곱해주면은 84 32 84 32 352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16 곱하기 30이지. 그러니까 16 곱하기 30 해주면 4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게 100의 자리 수를 보면 700에서 100, 200, 100에서 400을 빼니까 300이 나오고, 10의 자리를 보면은 130, 13, 130에서 40, 130 뺐고 빼기 20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1의 자리의 수가 2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 2 마이너스 10 그러면 30, 27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3의 4제곱분의 272 결국은 81분의 272이다. 1번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이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 점의 좌표를 a라고 할 때 sin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1번. 물론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해야 되니까 함수 fx의 도함수를 구해볼 거지. 그러니까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하자고. f'x는 그거다 라고 미분하면 1 빼기 3 코사인 x 그리고 더하기 2 코사인 2x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이 이제 언제 0이 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코사인 2x를 우리는 당연하게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이라고 바꿀 거지. 그래서 1 빼기 3 코사인 x 더하기 2배의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 따라서 4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빼기 3 코사인 x 그리고 더하기 1 빼기 4 빼기 2 하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가? 1, 4, 1, 1 빼기 더하기 하면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식은 1 빼기 코사인 x 아니다
코사인 x 빼기 1 그리고 4 코사인 x 더하기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에서 이 값은 이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우리가 따져야 되니까, 근데 코사인 x 빼기 1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4 코사인 x 더하기 1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 전체 부호를 결정하는 상황이지. 여기에서 이렇게 4 코사인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즉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x가 0과 2파이 사이에 두 개의 값이 있는데, 두 개의 값이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다 그릴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 해가지고 알파, 베타. 그러니까 저 알파와 베타의 값을 우리가 잡아줘야 이제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를 만들고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알파 베타를 먼저 잡아주자고. 여기 이 식에서 4 코사인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그러니까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x의 값을 알파와 베타라 하면, x는 알파, x는 베타라 하면, 그러면 알파는 0과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고, 여기서 단 하면서 알파하고 베타에 거기다 잡아주고 적당히, 알파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는 값, 그리고 베타는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값.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 fx의 증가 감소의 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y는 fx의 증감표는 하고 이제 표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줘. 이 표가 0과 2파이 사이에서 이제 표를 만드는 거니까 적당히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자. 그래서 x, f 프라임 x, fx, 그리고 0부터 2파이까지. 지금 알파와 베타의 값이 잡혀야 되니까 알파 그리고 베타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이때 0이 되고 0이 되고, 그리고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x가 만약에 알파보다 작으면, x가 알파보다 작으면 코사인 x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가 되지. 근데 그 뒤쪽에 음수가 곱해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음의 부호를 갖게 되고, 그리고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놓이면 이제 이 값도 음수가 되고 둘 다 음수가 되어서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 이렇게 부호가 바뀌겠지. 그래서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0을 대입할 때의 함수값이 f0인데 f0은 0이야. 0. 여긴 0이고 2파이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2파이이고 2파이. 여긴 2파이. 여긴 물론 그냥 f알파, f베타. 이 정도? 따라서 지금 이 함수는 최대값을 갖는 x의 값이 지금 0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한 다음에 다시 감소하니까 베타, 0하고 베타의 함수값 중에서 큰 값이 최대값인데 0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베타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2파이보다 큰 값이거든.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베타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고, 따라서 베타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 그 상황을 살짝 언급을 해주자고. 따라서 y는 fx는 x가 0 또는 x가 베타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 정도는 이제 얘기해주고, 한편 f0은 0이고 그리고 f 베타는 크다 이렇게 되지. 크다. f2파이보다. 그런데 f2파이가 2파이니까 이므로 따라서 f베타가 f0보다 크니까 f베타가 f0보다 크고, 그러므로 최대값은 f베타이다. 최대값은 x가 베타일 때 f베타가 된다 라고, 최대값을 우리가 이렇게 베타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정을 지었고,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a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할 때 그 a가 바로 베타가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베타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베타는 지금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값일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a는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고
2며, 그리고 A에서 베타에서의 함수값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코사인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때 우리는 지금 사인 A의 값이 궁금한데, 따라서 사인은 지금 3, 4분면의 각이니까 음수 값이 되기 때문에 사인 A는 따라서 음수다. 마이너스 루트의 1 빼기 코사인 제곱 A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끝내죠. 근데 코사인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코사인 제곱 A는 16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의 16분의 15,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 이다. 문제 2의 2번, 좌표 평면 위에 A와 B가 있고 x 더하기 y는 0이다 라는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는데, 이 점 P의 x좌표의 범위가 이렇다라고 조건이 주어진 걸로 봐주고, 이때 A, P, B 이 각의 탄젠트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문제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상황을 살짝 보면, 그럼 A가 0과 1 이곳에 있고, 그리고 B가 2와 1 여기, 그리고 얘가 인데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이 0부터 2까지 이 범위에서 이 성분 위에 점 P가 있는 거지. 그때 PA 그리고 PB가 직선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텐데, APB 이 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기울기를 가지고 AP 직선의 기울기하고 BP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 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 값을 얘기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P가 원점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x가 0이 되는 경우는 AP의 기울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P가 2와 마이너스 2 이곳에 있는 경우 또 역시 BP의 기울기를 얘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x가 0인 경우하고 x가 2인 경우는 아무래도 좀 따로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특별히 점 P의 좌표를 이렇게 이제 가면 x-x라 할 때 여기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고, 이때 특별히 x가 0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점 P의 좌표가 원점이 되고 P00이고 이므로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탄젠트 각 A, PB 이 값을 우리는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P가 여기 있으니까 그때는 이 각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탄젠트 값을 구해버리죠. 이 길이가 지금 1이고 이 길이가 2니까 탄젠트 값은 2이다. 2이며, 또 x가 2일 때 이때 점 P의 좌표는 2와 마이너스 2이니까 그때는 점 P가 여기 있는 경우이고, 따라서 이 직각이라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얘기하는 거지. 이 각. 그럼 역시 길이분의 길이 해가지고 이 길이가 2이고 이 길이가 3이네. 그때 따라서 탄젠트 각 APB 이 값은 3분의 2이다 라고, 일단 그 x가 0하고 2가 되는 경우의 탄젠트 값을 구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경우를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또한 이렇게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탄젠트 세타는 식을 그냥 직접 만들지. 그 AP의 기울기, 그러니까 A가 지금 0과 1이고 P가 x-x니까 그 AP의 기울기는 0, 1 그리고 x-x이기 때문에 x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빼기 BP의 기울기, 그러니까 B가 2와 1이기 때문에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1 더하기 이 두 개의 값의 곱 x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는 하고 조금 정리해주고, 분자분모에 xx 빼기 2를 곱해주면 그러면 분모가 xx 빼기 2 그리고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의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2 그리고 플러스의 x 더하기 1 그리고 x가 곱해지는 이거. 그래서 맞춰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빼기 2x고 x제곱 이게 더하기네. x제곱 빼기 2x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서 2x제곱 더하기 1로 분모가 정리가 되고, 분자는 x 더하기 1로 복근해주면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고,
우리 플러스 x가 더해져서 2 곱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정리가 돼. 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범위에서 이 최대값을 구하고 그 두 개의 값에서 구한 탄젠트 값과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얘기해주면 그럼 그 탄젠트 세타의 최대값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함수가 어떤 최대값을 갖는지를 함수를 잘 놓고 한번 따져보죠. 여기에서 이 함수를 g 세타 gx라 하면 이렇게, 그리고 x는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이고 2라 하면, 그러면 g'x는 하고 몫의 미분을 써서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2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의 2x제곱 더하기 1 빼기 2x 더하기 1 그리고 4x, 따라서 2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4x제곱 빼기 8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계속 계산을 밀고 가면 2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분모에 있고 분자가 마이너스 4로 묶어주고, 그럼 x제곱 더하기 2가 나오지. x제곱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더하기 2,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바꿔서 x 더하기 1이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8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8 해서 10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4의 따라서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0, 잠깐만 10이 아니고 6인가 6? 더하기 1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더한 거고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6 이렇게 따라서 거의 다 온 것 같아. 마이너스 4 정도로 묶어주고, 그러면은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4분의 6 빼기 2분의 3이 되어서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분의 3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네. x 더하기 1 빼기 루트 2분의 3 해서 지금 x가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양수고 이 값도 양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음수인데, 결국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의 2 더하기 3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의 부호가 달라지고 증가감수가 달라져서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지네. 여기서 우리는 gx의 증가함표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gx의 증가함표는 하고 표를 만들었죠. x, g'x, gx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지금 따지는 거니까 그 범위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 미분계수가 0이 되고, 그리고 x가 그것보다 크면 이 값이 양수가 되어서 전체 음수가 되겠네. x가 그것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고 음수가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 그리고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따라서 gx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분의 3일 때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 최대값을 갖는다.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그 최대값이 2보다 큰가 작은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이 2보다 크면 그 값이 최대가 되고, 이 값이 2보다 작으면 2가 최대가 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직접 이제 최대값을 구해줘야지. 또한 이때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분의 3 이 값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실제로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여기 대입해주게 되면은 분자가 이게 지금 x 더하기 1이 루트의 2분의 3이니까 거기에 2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 2 곱하기 2분의 루트 6에서 루트 6이 되고, 분모가 2x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2 곱하기 이 값의 제곱을 해주면 1 나오고,
빼기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 더하기 2분의 3 이게 x제곱이고 더하기 1 따라서 2 빼기 2 루트 6 더하기 3 더하기 1 그러니까 2 빼기 2 루트 6 더하기 3 더하기 1분의 루트 6이고 이 값은 6 빼기 2 루트 6분의 루트 6 이렇게 되네. 6 빼기 2 루트 6분의 루트 6 그래서 루트 6 나눠버리고 따라서 루트 6 빼기 2분의 1 이어서 분자분의 루트 6 더하기 7에서 루트 6 더하기 2가 되고 분모가 제곱 빼기 제곱인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분의 2, 1 더하기 2분의 루트 6인데 이 값은 따라서 2분의 루트 6이 1보다 크니까 이 값은 2보다 큰 값이지.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값은 2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고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최대값은 지금 2보다 큰 값이 0과 2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양끝 값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최대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지. 2분의 루트 6 더하기 2이다. 문제 3번 다음 읽고 물음에 문제 답하시오 하고 적당히 읽어주고 치환 적분하고 부등식으로 극한값을 구하는 그 얘기가 쓰여져 있고 1번 일반항이 이와 같이 되는 수열 AN에 대하여 이 정적분값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걸 이제 계산하라 이제 그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까 이제 살짝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x의 n제곱을 아무래도 치환해야 되겠다. 그 치환적분도 우리에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하니까 x의 n제곱을 치환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러면은 이 x도 x가 아니고 x의 n제곱이 되어 있어야 하고 x의 n제곱으로 만들게 되면 분자에 x의 n 빼기 1제곱이 나타나는데 그럼 치환하면 참 좋은 모양이지. 오히려 있는 게 더 좋지. 그래서 치환적분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직접 계산을 바로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여기서 in을 인테그랄 일단 an분의 1 그리고 an 놔두고 에다가 식을 살짝만 변형하자고. 그러니까 n에다가 이게 x가 아니고 x의 n 빼기 1제곱 n제곱 이렇게 1 더하기 x의 n제곱 이라고 써주고 그럼 분자에 x의 n 빼기 1제곱 써줘야 되니까 에서 이렇게 x의 n제곱을 t로 적당히 우리가 치환하면 그러면 in은 그거야 라고 이제 바로 결과를 얘기하자고. in은 인테그랄 an이 an의 n제곱이 되겠지. an의 n제곱 그리고 an분의 1은 an분의 1의 n제곱 그러니까 an의 n제곱분의 1 적분구간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n 곱하기 t 1 더하기 t n t 1 더하기 t 그리고 이게 n x의 n 빼기 1제곱 dx가 dt이므로 라고 써주고 그러면 x의 n 빼기 1제곱 dx가 n분의 1 dt가 되니까 이 부분이 n분의 1 dt가 되어서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1 dt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거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n제곱분의 1은 뭐 그냥 됐으니까 t분의 1 t 곱하기 1 더하기 t분의 1은 t분의 1 빼기 t 더하기 1분의 1로 쓸 거고 그래서 부정적 부분을 바로 로그 t 빼기 로그 1 더하기 t라고 쓸 거고 그래서 로그의 1 더하기 t분의 t라고 한 번에 그렇게 써버리지. an의 n제곱 그리고 an의 n제곱분의 1 그러니까 이 식이 지금 in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n제곱분의 1에다가 로그에 대입한 것에서 대입한 걸 빼는 거니까 역시 정리를 바로 해버리죠. 로그에 an의 n제곱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an의 n제곱 분의 an의 n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빼기 an의 n제곱 분의 1을 대입해주면 로그에 an의 n제곱 분의 1 더하기 an의 n제곱 분의 1 이 정도.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한번 정리를 성공적으로 잘 해내야 되는 상황이야. n제곱분의 1이 있고 이걸 하나의 로그로 나타내보자. 로그 그러면 이건 그대로 있고 an의 n제곱 그리고 1 더하기 an의 n제곱이 있고 곱하기
이것을 역수가 곱해지는 거지. 역수를 곱해주면 an의 n제곱분의 1 더하기 an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는 n제곱분의 1에다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로그에 an의 n제곱 1 더하기 an의 n제곱이 있고 곱하기 분자분모에 an의 n제곱을 곱해주면 분자가 1 더하기 an의 n제곱이 되고 분모는 1이 되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워지지. 그럼 결국은 n 나와서 n분의 1 로그 an 여기까지 식이 쓰여지는 상황이 되고, 근데 an을 우리가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아니까 거기까지 밀고 가 본다면 n분의 1에 로그 an 로그 n제곱분의 2의 n제곱 따라서 n분의 1에 로그 2n제곱, 그러니까 n 로그 2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로그 n제곱, 그러니까 2 로그 n 로그 2가 나오고 빼기 따라서 n분의 2 로그 n 여기까지 이렇게 가버리네. in이 이거다.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라고 결과를 내주면 되는 상황까지 우리는 성공적으로 잘 봤다. in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로그 2 빼기 n분의 2 로그 n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0으로 가니까 따라서 로그 2로 수렴한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지. 3의 2번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하고 이 조건을 주고 있고, 그때 f'k의 k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그 합을 구하라. 그런데 이 식은 우리가 많이 보던 식이니까 미분계에서 도함수의 정의를 써가지고 마침 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보자고. 일단은 가에서 함수값을 하나 먼저 찾아주고 가령 y에 0 대입해주면 그러면 fx는 fx 더하기 f0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임으로 따라서 f0은 마이너스 1이지. 그렇게 일단 f0 하나 잡아놓고, 그리고 또한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극한값을 f'x를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자고. 이게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없어서 도함수가 실제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f'x는 이라고 직접 쓰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냥 극한에 대한 식을 직접 써보지.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 이것은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그런데 fx 더하기 h 빼기 fx가 y에다가 h를 대입해서 이렇게 뺀 거니까 이거만 남겠지. 그러니까 fh 더하기 xh x 더하기 h 더하기 1 더하기 1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이 중간항은 h가 약분이 되어서 따로 수렴하기 때문에 따로 가자고. 그러니까 h분의 fh 따라서 더하기 1이 따로 있고 더하기 x의 x 더하기 h 더하기 1 여기까지 이렇게 쓰여지고 에서 이 뒷부분을 일단 h를 0으로 보낼 때 x제곱 더하기 1로 수렴한다 라는 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가 나 조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잡아놔야 그래야 이제 식이 얼마 어떻게 된다 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이제 잡아주자고. 나로부터 fh 더하기 1의 절대값은 fh 더하기 1의 절대값은 0에 가까운 모든 실수 h에 대해서, 그런데 h를 0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0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 부등식은 0으로 보내고 있는 h에 대해서도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쓰면 될 것 같아. fh 0에 가까운 이런 말을 써줄까? 0에 가까운 h에 대해 fh 더하기 1의 절대값은 h제곱보다 작아나왔고
이므로 따라서 양변을 h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h분의 그래서 이 식을 만든 거지 우리는 fh 더하기 1의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 h의 절대값 이며 여기에서 h를 0으로 보낼 때 h의 절대값이 0으로 가니까 그것도 살짝 한번 얘기해주고 0이므로 따라서 이 값 또한 0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h 더하기 1의 절대값 이 값도 0으로 수렴한다. 이다. 따라서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h 더하기 1은 0으로 수렴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이 극한값이 하고 이제 다시 이어서 결론을 내려주면 h분의 fh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h 더하기 1 이 극한값은 0으로 가고 x제곱 더하기 1로 가니까 결국 x제곱 더하기 1로 수렴한다. 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한 게 f'x를 구하는 식의 극한값을 계산했더니 그것이 x제곱 더하기 1이 나왔기 때문에 f'x가 x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한 셈이지. 이다. x제곱 더하기 x네. x제곱 더하기 x x 곱하기 x 더하기 1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x이다 까지 우리가 구해낸 셈이고 그러면 계산을 이제 시그마 공식만 적당히 써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f'k 그러니까 k제곱 더하기 k 이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 시그마 제곱 더하기 4제곱이네 17 7 그리고 시그마 제곱이네 17 그러면 3 나죠. 그리고 나서 55 곱하기 7 55 곱하기 7 35 35 더하기 25 따라서 4의 1번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면 결국은 원뿔이 여기 y축에 있고 여기 지금 z축에 있고 그래서 여기 00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쪽에 꼭지점이 그렇게 접하면서 원뿔을 만들고 있고 그때 이 넓이를 a라고 하자 그러고 있고 이 넓이를 b라고 하자 그 원의 넓이 그런데 그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원뿔대라고 그러니까 이 원뿔대의 부피가 9의 부피의 3배다 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이 넓이의 비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당장 우리는 뭐 이 길이를 적당히 이제 뭐라 놔. 이 길이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 원뿔대의 모양을 좀 잡아야 되니까 이 길이를 뭐 a라고 놓고 그리고 이 높이를 b라고 적당히 놓으면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마치 그냥 xy 평면이라고 본다면 그럼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지.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yz 평면이라고 하니까 yz 평면인 것처럼 그냥 가자고. 여기가 y축이고 z축이니까 yz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그때 y절편이 a고 z절편이 b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y 더하기 b분의 z는 1이다. 그러니까 by 더하기 az는 ab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 직선까지 이 점 그 구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 수직거리가 1이니까 수직거리가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y에 0 집어넣고 z에 1을 넣는 거지. 그러면은 ab 빼기 a가 되겠네. 이 값이 1이다 뭐 이런 식이 나오고 그럼 우린 당연하게 넘겨서 제곱할 거니까 그럼 a제곱 b제곱 빼기 2a제곱 b 더하기 a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 라는 식을 얻어서 b로 나누고 b가 아니니까 a제곱 b 빼기 2a제곱은 b이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는 식이 나오네. 그러니까 a제곱은 하고 우리가 써본다면 따라서 a제곱은 b 빼기 2분의 b이다 라는 그런 식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a제곱이 b 빼기 2분의 b다 라는 식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그 관계식 하나 우리가 이제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그 상태에서 더구나 우리는 지금 원뿔대의 부피를 잡아야 되는데 원뿔대의 부피는 그 원뿔의 부피 큰 원뿔의 부피 3분의 1 파이 a 제곱 b 이 값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는 건데 그 닮은 b가 있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b일 때 이 길이가 b 빼기 2니까 이 길이가 2라서 그러니까 길이의 b가 b분의 b 빼기 2야. 그럼 부피의 b는 그것을 세제곱배가 될 테니까 b분의 b 빼기 2의 세제곱에 이 값을 곱한 값이 저 작은 원뿔의 부피일 테니까 결국 그 값을 뺀 이 값이 원뿔대의 부피가 될 것이고
그래서 3분의 1 파이 a제곱 b로 묶어주면 1 빼기 그것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b분의 b 빼기 2가 이 값의 역수니까 이게 a제곱분의 1이라고, 그것의 세제곱인 a의 6제곱분의 1, 이 값이 원뿔대의 부피가 되는 거지. 3분의 1 파이 a제곱 b a의 6제곱분의 a의 6제곱 빼기 1, 이거 따라서 3a 4제곱분의 파이 b a의 6제곱 빼기 1, 이 값이 원뿔대의 부피가 되는데, 그런데 그 부피가 9의 부피의 3배와 같다라고 하니까, 근데 9의 부피가 지금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서 r이 1이기 때문에 3분의 4 파이고, 거기다 3을 곱하면 4 파이겠네, 이 값이. 그래서 이 값이 4 파이와 같다, 이런 조건을 우리한테 준 거고, 그러면 따라서 파이 지우고 적당히 넘겨서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b 곱하기 따라서 a의 6제곱 빼기 1, 이 값이 12a의 4제곱과 똑같다라는 a와 b에 대한 식을 또 하나 얻게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식이 하나 있는데 이 식도 하나 나왔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는 a와 b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먼저 답이 나오겠지. 근데 연립해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b를 지워야 되고, b가 여기서 지우기가 좀 좋으니까 이 식이 여기서 b를 구하자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식에서 b가 이게 넘겨주고 b로 묶어서 나눠주면 a제곱 빼기 1분의 2a제곱 이렇게 되겠네. a제곱 빼기 1분의 2a제곱이라서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따라서 a제곱 빼기 1분의 2a제곱에 a의 6제곱 빼기 1, 이 값이 12a 4제곱. 그래서 이제 a가 막 나와. 약분되네 이거. 그래서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2a제곱도 통째로 약분이 돼. 6a제곱이 남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없어.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이 같다가 되네. a의 4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이 6a제곱과 같다. a의 4제곱 빼기 5a제곱 더하기 1이 0이다. a가 구해진 거야. 그러면 근해 공식 써서 a제곱은 따라서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인데, 근데 a는 당연하게 반지름의 길이보다 큰 값일 수밖에 없으니까 1보다 큰 값이고, a제곱도 1보다 큰 값이라 마이너스는 안 될 거라고. 따라서 a제곱은 2분의 5 플러스 루트 21이야 라고 a제곱이 구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 원의 넓이가 적당히 구해진 상황이고, 이 원의 넓이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원의 넓이는, 근데 이 원의 넓이와 이 원의 넓이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두 원의 넓이에 또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큰 원뿔의 빗면하고 작은 원뿔의 빗면하고 그 닮은 도형에 닮은 비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 길이의 비가 b분의 b 빼기 2라서 넓이의 b는 b분의 b 빼기 2의 제곱비잖아. 그러니까 b분의 a, 그것의 역수인 a분의 b가 먼저 구해지고, a분의 b는 b분의 b 빼기 2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따라서 b분의 a는 b 빼기 2분의 b의 제곱인데, 그런데 b 빼기 2분의 b가 a제곱이니까 이 값은 a 4제곱이네 결국. 그래서 a 4제곱을 구하라,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네. 근데 a제곱이 이 값이니까 따라서 2분의 5 더하기 루트 21에 a제곱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4분의 25 더하기 21에서 46 더하기 10 루트 21, 따라서 2분의 23 더하기 5 루트 21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답을 내주면 되겠지. 이 그림에서 이 정팔각형 ABCDEFGH가 있는데, 그때 CA 벡터하고 B 벡터의 차 벡터의 크기가 2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벡터가 그렇게 반듯한 모양의 벡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벡터의 관계가, 그렇다면 성분으로 가는 거지. 성분으로. 그러니까 성분으로 가기 위해선 좌표축을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CG 이것과 AE 이것을 각각 X축, Y축이라고 놓고, 그리고 그 길이를 우리가 R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8개의 점들의 좌표들이 전부 다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분으로 표현되면서 단순 계산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점 A의 좌표는 0과 R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게 C는 마이너스 R과 0 이렇게 잡히고, B도 필요하지. B의 좌표는 지금 이 각이 90도에다가 45도를 더한
4분의 3파이 135도니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반지름의 길이 이 길이가 r이고 에다가 135도 그러니까 r 코사인 4분의 3파이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r 그리고 r 사인 4분의 3파이인 루트 2분의 1r 이렇게 점P의 좌표가 잡히고 그리고 2는 이 점의 좌표는 0과 마이너스 r 이렇게 잡힐 테니까 그러면은 CA 벡터는 A의 좌표에서 C의 좌표를 빼주면 CA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 CA 벡터는 이 점에서 이 점을 뺀 것 그럼 R과 R이 되지 성분으로 RR 이렇게 표현되고 BE 벡터 역시 이 점에서 이 점을 뺀 거지 그러면 루트 2분의 1R 이 값과 빼주면은 마이너스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R 따라서 CA 빼기 BE 벡터가 성분으로 이것에서 이것을 빼는 거니까 x 성분끼리 빼주면 1 빼기 루트 2분의 1의 r 이렇게 잡히고 y 성분끼리 빼주면 r에서 이 값을 빼주면 그럼 더하기로 바뀌면서 2 더하기 루트 2분의 1 r 이렇게 잡히네 이게 CA 빼기 BE 벡터의 크기이고 따라서 그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 이점까지의 거리니까 그러니까 루트에 제곱해서 한 거 따라서 루트에 제곱을 r제곱을 묶어내서 바깥으로 꺼낸다라고 한다면 1 빼기 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제곱의 r 이것이 이 벡터의 크기고 그 값이 2이다 라는 조건을 얘기해 준 거지 따라서 우리는 r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이 길이 그 길이는 루트에 전개를 직접 해주면 1 빼기 루트 2분의 2 그러니까 루트 2 더하기 2분의 1 이게 첫 번째 항을 전개한 거고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2분의 4 그러니까 2루트 2 더하기 2분의 1 이게 두 번째 항을 전개한 거고 분의 2가 아래 값이고 이것은 분모가 루트에 1이 있고 2분의 1, 2분의 1 하면 1이 또 더해져서 2가 더해지고 여기다가 4가 더해지니까 6이 나오고 빼기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6 더하기 루트 2 그래서 이 값이 구해졌고 따라서 우리는 정팔면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의 8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이 점을 O라고 한다면 OHG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한 거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4분의 루트 2에다가 R의 제곱 이걸 제곱한 값을 곱할 거니까 그러면 6 더하기 루트 2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은 4와 약분되고 6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2까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지고 그 값을 마저 유리화를 좀 해주면 따라서 6 빼기 루트 1 곱해주면 36 빼기 2인 34분의 루트 2 곱하기 6 빼기 루트 2 34분의 6 루트 2 빼기 2 6 루트 2 빼기 2 최대한 간결하게 2로 나눠서 17분의 3 루트 2 빼기 1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정팔면체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그 S는 8배의 그 값이니까 따라서 이 값에다가 8을 곱한 17분의 8 곱하기 3 루트 2 빼기 1 이 값이 될 것이다